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는 재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이름이 영재이지만 저는 그 재능, 영재 이런 단어에 조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먼 과거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우리의 재능을 의심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아무래도 학업과 대입 쪽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부터는 성적에 따라서 이제 반등수도 나오고 전교등수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잘하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뭔가 주변의 시선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꽤 이 성적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3등, 전교에서는 30등 안팎, 뭐 진짜 최고 성적을 받았을 때는 전교 8등까지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부분은 어정쩡했거든요. 뭐 운동을 잘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뭐 잘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오롯이 공부 잘하는 것이 나를 상징하는 저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였어서 조금 남다르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체육 수행평가를 너무 잘 받고 싶어서 수행평가가 한 2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축구 드리블을 제한된 시간 내에 왕복으로 빨리 갔다 오는 뭐 이런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A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페트병 있죠, 페트병에 모래를 채워가지고 새벽 4시에 집 앞 공터에서 세워놓고 이 드리블 연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체육 수행평가인데, 제가 키가 굉장히 지금도 작지만 그때 굉장히 작아서 이제 3점 슛을 5개 연속으로 넣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 3점 슛 그 위치에서 아무리 해도 이 힘이 딸리고 키가 작으니까 농구 골대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A를 받아보겠다고 이제 그때도 그래서 이상하게 새벽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농구 골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골 5개 넣을 때까지 뭐 몇 시간이고 계속 학교 등교하기 전까지 계속 던졌던 기억이 나요. 학교 끝나고도 계속 던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어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수행평가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는 이러한 공부나 그리고 남다른 이 경쟁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재능이 있구나, 내 이름대로 난 영재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고등학교 때 와장창 무너집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수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던 이제 입시 체제였는데, 고등학교 때도 저는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가 더 중요하니까, 대입이랑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1학기는 노력을 덜한 거다라고 저를 합리화하면서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계속 점점 떨어졌고, 더 비참했던 건, 더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건, 중학교 때 분명히 저보다 공부를 별로 잘하지 않았던 친구가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가 특이한 게 이 성적별로 그 야간 자율학습 있죠. 야간 자율학습 하는 그 환경을 그 성적마다 조금 다르게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최상위 뭐 전교 1등에서 전교 30등 뭐 이 정도의 학생들은 막 1인 개인 독서실이 있는 완전히 좋은 자습실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차등으로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뭐 최상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들만의 자습실을 하나 더 꾸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반 학생들, 저와 같은 학생들인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 강당이 있었는데, 강당에 그 해리포터 책상 같은 거 쭉 진열해두고, 그쪽에 진짜 한 거의 전교생이 한 5, 60%가 다 들어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야자를 한 거죠. 근데 그러한 그 환경에서 오는 이 급 차이 뭐 이런 거에서 엄청난 열등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에서 계속 있었던 학생이었어서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상위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차등으로 성적이 높은 반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이 재능에 대한 트라우마를 줬던 게 어쨌든 고등학교 학업 입시였다 라는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뭐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무난하게, 이제 무난한 학생의 무난한 말 잘 듣는 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대학 입시 때는 정말로 내 수능 성적에 맞는, 제 성적에 맞는 경기권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당시가 저한테 뭔가 암흑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선망하던 대학교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거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패배의식이 제 마음 깊은 속 어느 곳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이제 20대 한 중반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20대 중반에 그런 강사분 중에 정승재 수학 강사분이신데, 그분이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게 너무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쓴소리 한다고 강의를 찍으신 건데, 거기서 그분이 재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유를 하세요. 강사분께서 말씀 전하고 싶으셨던 건, 실제 이 재능과 너희가 생각하는 재능에는 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배구공을 손으로 이 토스하는 거 있죠. 토스하는 거, 마치 대입시험, 수능은 이 공 토스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재능 있는 친구와 재능 없는 친구한테 배구공 10개를 한번 쳐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재능 있는 친구는 이 10개를 빨리 마스터 할 거거든요. 이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는, 그 친구는 재능 있고 영재인 거 인정. 근데 이 배구공 10개 치는 거는 그 학생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 너희들도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능 분명히 있다, 영재 분명히 존재한다. 그 영재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은 너희는 절대 따라갈 수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수능과 대입시험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영재와 재능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배구공 10개 치는 거는 이게 뭐 얼마나 재능이 있어야지 더 빨리 할 수 있고 재능이 없으면 못하는 영역이냐 이거죠. 정승재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능의 영역은 마치 이런 거.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저랑 붙었을 때 제가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흑인의 특유의 탄력 있는 근육, 그 긴 팔다리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영역은 이제 재능과 영재의 영역이고, 그리고 제가 김연아만큼 트리플 악셀, 같이 피겨스케이팅을 제가 김연아만큼 트리플 악셀을 밟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정승재 강사님은 재능을 논할 거면, 그리고 영재를 논할 거면 그 정도의 재능은 가지고, 그 정도의 영역 정도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얘기인데 20대 중반, 그러니까 학업과는 전혀 무관한, 수능과도 전혀 무관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건, 제가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학업에는 그렇게 빨리 흡수하는 뭐 재능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분야에 가지고 있는 능들을 찾아서 개발해야겠다,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 영역을 개발해야지 지금 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노력해도 뭘 해도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마침 그때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이랑 또 어느 정도 상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0. 몇 %의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0. 몇 %의 상위권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상위 20%까지만 도달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상위 20%의 능력을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상위 20%에 대한 능력, 그 무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조합함으로써 그 최상위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본인이 가진 재능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굳이 그 재능을 찾아서 최상위까지 갈 필요가 없다. 물론 나만의 재능을 찾는 것도 정말 좋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김연아나 우사인 볼트처럼 죽을 때까지 재능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런 재능에 목매여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상위 20%에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키워서 그 몇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타이탄들과 싸운다. 타이탄들만큼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능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도 앞으로의 인생에도 저만의 무기를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내일 또 그럼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러한 뜬금없는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이 영상 또한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고 나중에 회고하기 위한 기록으로도 쓰일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